코나 하이브리드 투명한 노코팅 시공 전 모습 보겠습니다. 이것이 엔진 부분인데요. 엔진 커버 있는 부분에 누유가 되는지, 여기 휠타 있는 부분 누유 되는지, 엔진과 미션 이런 중간 부분에 누유가 있는지, 이쪽에도 마찬가지고요. 누유가 있는지 검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여기 등속 조인트 있는 부분인데요. 등속 조인트 이쪽 하단 부분에 누유가 되는지 검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호수라든가 이쪽 전부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유나 누수 있는지 검수가 필요하죠. 여기 라디에이터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누수가 되는지 검수 필요하고요. 이쪽 하단 부분에 그 물방울이 있는지 검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 차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앞쪽 서스펜션 부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용접 부분을 따라서 페인트가 조금씩 다 까져 있습니다. 이쪽에 까져 있고요. 이쪽에 까져 있고, 이쪽에 까져 있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 조금씩 까져 있죠. 그 다음 여기는 앞바퀴 안쪽 부분인데요. 여기는 페인트 칠한 곳, 여기는 페인트를 칠하지 않은 곳, 여기 쇼바 있는 부분까지 페인트를 칠하지 않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쪽 부분은 모두 녹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쪽 부분을 보면 이런 전기장치 부분이 있죠. 어스 부분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고 다 있는데요. 빗길 주행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압 하부 세차를 하는 순간 그쪽까지 물이 닿을 수 있으니까요. 그 하부 세차할 때 조심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쪽 홀 속에도 마찬가지 그 방청이 필요하죠. 물도 들어가고 염화칼슘도 들어가니까요. 바닥면 쪽을 보겠습니다. 바닥면 쪽을 보면 이런 홀구멍 이런 곳하고 여기 접합 부분 이런 부분에 꼼꼼한 녹방지가 필요하죠. 뒤쪽을 가보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런 케이블이 있죠. 그리고 이런 홀구멍도 많이 있습니다. 뒤쪽을 보면요, 이런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 용접 부분을 따라서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습니다. 여기는 뒷바퀴 휠하우스 부분 이런 모습이고요. 이쪽에도 전기장치 부분이 있죠. 이런 전기장치 부분이 있고요. 저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됐으니까요. 하부 세차 시 무조건 하부 세차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전기장치가 많기 때문에 이쪽이 많죠. 전기장치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고압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이까지 커넥터 안쪽으로 물이 유입이 될 수 있어서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됐으니까요. 그럼 시공 후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나 투명한 노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이것이 엔진 부분인데요. 엔진서부터 미션까지 보시면 이런 센서 부분 있죠. 이런 부분도 다 저렴 코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페인트가 좀 까져 있었는데요. 모두 다 방청 도장 후 투명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쪽 바퀴 안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페인트 칠하지 않은 곳 다 방청 도장 후 투명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엔진이든 미션이든 센서든 전기장치든 모두 다 코팅이 된 모습입니다. 여기는 앞바퀴 휠하우스 부분, 그 쇼바 있는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볼트, 너트, 클립 하나까지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바퀴 회전력에 의해서 이런 홀 속에 그 다음 전기장치 모두 다 염화칼슘으로 범벅이 되죠. 그래서 그런 곳에 꼼꼼한 녹방지가 필요합니다. 여기 홀 속에도 마찬가지 캡을 개봉을 한 후 안쪽에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깨끗하게. 여기 머플러도 마찬가지 여기다 시공을 했는데요. 머플러 시공 방법은 처음에 사폴로잉에서 면을 가공을 한 다음 최소 600도 이상 되는 내열 페인트를 이용해서 그 코팅을 하시면 됩니다. 내열 온도가 너무 낮아버리면 냄새가 좀 나니까요. 최소 600도 이상 되는 내열 페인트를 이용해서 시공하시면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 이런 홀 속에 다 코팅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이드 스텝이 있는 쪽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런 홀 속이 있죠. 이 캡을 열고 안쪽에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녹방지 하려면 이렇게 맨질맨질한 곳에 하지 마시고요. 이런 홀 속에
그런 곳에 꼼꼼한 녹방지가 필요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이 안쪽으로 물이 드입이 되면 이쪽으로 흘러 빠져야 되는데 보시면 실러로 다 막아버렸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하부 세차를 하지 않았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부 세차를 자주 하는 지역에서는 이 안쪽으로 물이나 염화칼슘이 머물게 되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뒷바퀴 휠하우스 부분 이런 모습이고요. 모두 다 코팅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이쪽 안쪽으로 물이나 염화칼슘이 흘러서 들어가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물 빠지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 이상이 막힌 상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반 이상이 막힌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두꺼운 재질로 코팅을 한다고 보면 전부 다 막혀버리죠. 그럼 물 배수에 지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부품 속에 마찬가지고요. 투명 코팅제와 이너왁스를 이용해서 안쪽에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런 볼트 하나, 너트 하나 모두 다 됐고요. 물로 변한 염화칼슘은 이런 사이, 볼트와 부품 사이로 스며들죠. 여기 부싱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물로 변해 있으니까 작은 틈새에 머문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뒤쪽에 보면 이런 센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커넥터 부분 모두 다 저렴 코팅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하부 세차를 하면 좋다라고만 얘기하시는데요. 하부 세차 부작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하부 세차, 고압 세차로 인해서 커넥터 안쪽으로 물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센서의 고장 원인이 되죠. 자동차 하부는 빗길 주행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방수가 돼 있으니까. 하지만 고압 세차는 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센서 고장률이 많고요. 가끔씩 센서 부분에 코팅을 하면 망가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망가지는지 안 망가지는지는 시동을 걸어보면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죠. 경고등이 안 들어오면 망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다 코팅이 되었고요. 투명 원도 코팅 장점을 설명드리면 철에는 방청 코팅이 가능하고요. 전기장치에는 절연 코팅이 가능합니다. 요즘 차에 가장 적합하죠. 요즘 차를 보면 이런 하부를 보면 이런 고압선 케이블도 있고요. 배터리도 있고 전기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반적인 언더 코팅제로는 시공이 안 되고요. 이런 전기장치 부분에 코팅을 하려면 절연 코팅제를 이용해서 시공하면 됩니다. 이상 코팅나라에서 알려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시공 방법, 시공 가격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상 코팅나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나 엔진 코팅 시공 모습 보겠습니다. 이것이 앞쪽 부분인데요. 앞쪽 플라스틱 부분에 코팅을 해놓으면 먼지 부착률이 적어서 엔진룸이 항상 깔끔하죠. 여기 전기장치 부분, 호수 부분, 이쪽에는 휴즈 박스 안쪽 부분인데요. 휴즈라든가 릴레이 모두 절연 코팅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ECU 부분 모두 코팅이 되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커넥터 부분, 센서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을 볼게요. 이쪽을 보면 마찬가지 센서라든가 커넥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엔진룸 코팅의 가장 장점은 엔진룸 안에 습기나 먼지로 인한 정기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였을 때 이렇게 코팅을 해놓으면 고장률을 훨씬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상 코팅나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